잘 쉬고 오셨나요? 한번 200제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는 것들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밑에다가 단어 써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냥 지문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죠. 어차피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 조문들 그대로 다 갖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얼마 안 맞았어. 이렇게 상심하시지 마시고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차마에 운전자가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거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할 때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1번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에는 좌측이나 중앙으로 통행을 할 수가 있죠.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역시 좌측이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제가 설명드렸죠. 도로폭 한 차로에 3m라고 그래서 6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좌측이나 중앙 통행할 수 있다. 자, 4번 앞지르기를 할 때 반대편에서 차마의 교통이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편에 차가 오고 있는데 도로의 좌측이나 중앙으로 갈 수 있다? 못 가죠. 사고 나니까 못 가죠. 사고 납니다. 사고. 답은 4번이다. 이 세 가지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23번. 다음 보기 중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이 몇 개인지 고르시오.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 특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좌측이 아니라 우측. 자, 그럼 틀린 거네요. 가는 틀렸고. 다음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맞죠?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를 피해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 피해서가 아니라 서행 또는 일시 정지죠. X. 자, 그럼 가하고 다하고 우선 틀렸고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을 타고 횡단해야 된다? 아니죠.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가거나 라도 틀렸네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 2대가 놓여져 있는, 자전거 2대가 그려져 있는 원형 테두리에 바탕색 청색 바탕에 자전거 2대 흰색으로 자전거 2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나란히 2대가 허용이 가능하다. 답은 맞죠? 막어는 맞죠? 그럼 틀린 것이 몇 개이냐? 그러면 다라
3개네요. 3번. 정리되셨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2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 3가지가 있었습니다. 횡단바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3가지 있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답은 1번. 죄송합니다. 1번.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한번 써드릴게요.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이 3군데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읽어볼까요?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에 어디를 관할하는 누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라고 했죠?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답은 1번 출발지 경찰서장 1번입니다. 다음 26번. 다음 중 누면 표시에 구분에 따른 색채 표시가 알맞게 구분된 것을 고르시오. 예, 별표 6에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제가 이거는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번 백색 안전지대 중 양방향의 통행을 구분하는 표시. 안전지대 중 양방향을 구분하는 표시는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노란색 전용차로 표시. 자, 전용차로는 청색이죠. 파란색. 자, 분홍색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속도 제한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속도 제한 표지는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주정차 금지에 관련된 표시도 빨간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4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네요. 소방시설 주변 내의 주정차 금지 표시. 답은 4번. 노면 표시의 구분에 따른 색채 표시 세부사항 누가 정한다고 했죠? 이거 누가 정한다고 했죠? 경찰청장이 정한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되셨나요?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거 뭐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1차로, 2차로 설명드렸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뭐죠? 2차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중형 승합 자동차만 달릴 수 있다. 자,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는 1차로와 2차로로 구분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주행 속도가 80km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2차로는 모든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맞는 내용인가요? 2차로 아니다. 모든 자동차다. 모든 자동차가 통행차다. 모든 자동차가 통행차다. 틀렸죠? 자, 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 오른쪽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는 화물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포함이다. 화물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는 맞습니다. 네. 오른쪽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맞는데 개인용 이동장치는 미포함이다. 미포함. X 틀렸죠? 다음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왼쪽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이다. 자, 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에 왼쪽 차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차종을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승용 자동차, 중형 승합 자동차까지만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X다. 승용 자동차, 중형 승합 자동차까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승용 자동차, 중형 승합 자동차까지,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까지입니다. 그럼 3번도 틀렸고 1, 2, 3 모두 틀렸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등이다. 맞죠? 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 되셨나요? 자, 그럼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차로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1번 시도경찰청장은 맞죠? 시도경찰청장 설치권자.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로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좌회전 전용 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65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75cm죠. 센티미터. 답은 우선 2번이네요. 자, 3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기회자리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 4번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다음 29번. 제가 29번으로 가는 것도 28번으로 그냥 해놨네요. 다음 중 전용 차로 통행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용 차로 통행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사유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한 택시, 그 다음 도로의 파손, 손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행이 불가능할 때 통행차로를 운행할 수 통행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님에도 통행을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그럼 1번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급히 출동하는 경우 통행할 수 있죠.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니까. 자,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통행하는 경우 맞죠. 길을 찾고자 안내 시스템을 조작하는 경우 아니죠. 해당 안 되죠. 도로의 공사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맞습니다. 답은 3번. 다음 30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것. 자,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에서 12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은 가능하죠. 통행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죠. 자, 2번 다인승 전용 차로와 버스 전용 차로가 같이 있을 경우 다인승 전용 차로의 대형 승합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같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 차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외한다. 통행차는 제외한다. 2번도 틀렸고요. 고속도로 외에 도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어린이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통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가 4가지 설명드리면서 맞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을 목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 고속도로 외에 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는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용 16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했죠. 가능하죠. 어느 한 경우에 시도 경찰 청장 뭐 잘 안 보이시겠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그냥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 답은 3번. 되셨나요? 다음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에서 노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노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자, 고속도로의 위에도로 경찰서장, 고속도로 외에도로 시장 등.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 경찰청장. 자, 고속도로 외에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고요.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됐나요?
32번 다음 보기 중 노면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노면 속도와 관련된 내용 모두 골라라. 자, 가. 일반 도로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및 공업 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는 매시 50km 맞죠? 50km 가 맞고요. 나 일반 도로에서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km 이내 맞죠? 이것도 다음 일반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이내 이것도 맞습니다. 편도 2차로. 자, 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90km, 최저 속도는 30km. 예, 맞네요.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100km. 예,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km. 다만 화물자동차, 적재력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자동차, 위험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최고 속도는 매시 80km, 최저 속도는 매시 50km. 예, 맞습니다. 마도. 답은 3번. 다 맞네요. 내용. 다 맞네요. 한 번씩 다시 보자라는 내용에서 이 문제는 다 읽어보자라는 내용에서 제가 냈었던 문제고요. 다음 33번. 다음 중 제한속도 100분의 20을 줄여 운행해야 하는 상황.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폭우, 2번 폭우, 폭설, 안개 등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3번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 4번 눈이 20mm 이하 쌓인 경우. 답은 몇 번일까요? 100분의 20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줄여야 되고, 자, 4번은 이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었으면 얘도 100분의 20이 맞아요. 근데 100분의 이하라고 했던 거는 20mm 이상 쌓였을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경우는 100분의 50을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 내용이어서 답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34번. 다음 중 공주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공주거리, 우리 정지거리, 제동거리, 공주거리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이걸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주거리가 뭐고 제동거리가 뭐냐? 공주거리는 내가 앞에 사물을 발견을 했어요. 인식을 했어요. 인식한 시점부터 내 발이 브레이크 페달로 올라가. 그래서 밟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까지가 공주거리다. 제동거리는 제동이 걸려서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공주거리에 대해서 맞는 내용, 제동이 되어 타이어가 멈출 때까지 거리, 제동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제동거리와 정지거리의 합이다. 아니죠. 답 자체가 틀렸죠. 3번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멈추는 순간까지. 이건 정지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멈출 때까지의 순간이 아니라 제동이 듣기 시작한 순간,
4번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의 제동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까지의 거리이다. 답은 4번. 되셨나요? 자, 다음 35번. 다음 중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밖에 안전 표지를 정한 최고 속도가 다를 때 운전자는 어떠한 표지에 따라야 하는지 고르시오. 우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가 설치되는 곳이 눈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은 곳, 교통사고의 발생이 많은 곳에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설치한다? 자, 그런 구간은 사고 위험 발생률이 많고 사고 위험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순간순간 속도 제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설치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표지판에 고정되어 있는 규정 속도와 가변 속도 표지와 서로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에 의해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겠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가 우선한다. 우선한다가 아니라 그걸 따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6번. 다음 중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의 진로 양보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려가는 자동차인가요? 올라가는 자동차죠? 올라가는 자동차. 제가 왜 그러냐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제동의 거리가 짧아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보다. 답은 X다. 자, 비탈진 좁은 도로의 외에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위험성 때문에 물건을 싣지 않고 동승자가 없는 자동차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 맞죠? 자, 3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긴급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아니죠. 이때는 긴급자동차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를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긴급자동차. 이때는 긴급자동차를 양보를 해줘야 된다. 네, 긴급자동차를 양보를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문을 좀 잘못 썼네요. 내려간 긴급자동차라고 썼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3번은 잘못 썼고요. 긴급자동차입니다. 이게. 자, 4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있고 물건을 실은 자동차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물건이 실려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양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차마는 어떤 것인지 고르시오. 우측으로, 자, 차마의 운전자는 앞차를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된다. 앞지르기의 방법이죠. 다만이 아니죠.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3번.
답은 3번입니다. 자전거만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다음 중 차마의 앞지르기 방법으로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자, 1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맞죠? 좌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맞죠?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것이라는 신호로 경운기만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경운기? 아니죠. 방향지시기. 경운기도 물론 맞아요. 방향지시기. 경운기. 또 등화도 하죠. 헤드램프 키죠. 헤드램프 점등하죠. 나 앞지르기 하겠습니다. 우선 답은 3번이네요.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내용 맞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39번. 다음 보기 중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고르시오. 앞지르기 금지 장소나 금지 시기가 있죠. 자,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에 차량을 앞지를 수 없죠. 맞죠? 규정 속도보다 이유 없이 서행하고 있는 차 앞지르기를 할 수 있죠. 앞지르기 할 수 있죠. 횡단보도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들어가나요? 횡단보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들어가진 않고요. 교차로, 터널안, 가파른 고갯마루,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해둔 장소, 다리 위, 뭐 이런 곳들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쭉 뻗은 직진도로 가능하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다른 차 앞차의 좌측에 나는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데 나란히 가고 있으면 앞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답은 가나 바 1번이네요. 되셨죠? 다음 40번. 다음 중 교차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1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교차로의 안쪽입니다. 안쪽. 자, 2번.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에부터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자,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제가 이거 훅턴 말씀드렸어요. 훅턴. 자, 자전거는 좌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훅턴. 그럼 답은 아니다.
3번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통행을 막을 수 있다.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 금지. 3번도 틀렸죠. 자, 4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맞나요? 네, 일시정지. 네, 학원에 양보해야 된다. 답은 4번. 다음 41번.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이거 전 시간에 했었는데 반시계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등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보기가 뭐가 있나요? 반시계, 우측, 좌측.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양보의 개념은 내 입장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 입장에서 그 다른 차가 좌측에서 나오냐 우측에서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 문제인데요. 우측 통행이 먼저 우측차가 먼저예요. 우측차. 우측도로. 그래서 답은 반시계 우측 몇 번? 1번. 이 우측 내용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도로의 폭이 넓은 차량, 선진입, 도로폭이 넓은 차, 우측차, 뭐 이렇게 그때 그다음 직진 우회전차, 우선된다, 양보해야 된다. 강의 진행했었거든요. 아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42번. 다음 보기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의 양보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양보해야 할 순위대로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측도로, 폭이 넓은 도로, 긴급한 용도, 긴급장전. 제일 먼저 양보해야 될 차가 뭐예요? 제일 먼저 긴급자동차죠. 그럼 1번. 그다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선진입차. 2번. 그다음에 폭이 넓냐, 우측차냐.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이죠. 양보해줘야죠. 3번.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차. 4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서는 달아나가. 답은 3번입니다. 3번. 제가 다시 이걸 복습해 드리면 긴급자동차, 선진입, 도로폭. 그다음에 우측차, 우측도로, 직진 우회전.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메모 되셨나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라고 이 문제가 주어졌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맞는 내용이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맞죠? 안전한 거리 두고 서행해야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맞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자,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자, 일반 도로에선 통행이 가능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통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시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마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할 게 아니라 일시 정지를 하고 통행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얼핏 보면 내용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하나 더 넣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44번. 다음 중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권자는 누구인지 고르시오. 누구인가요?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권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2번.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권자는 누구?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다. 다음 45번.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행자 전용 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입니다. 걸음 속도. 자, 두 번째,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몇 킬로? 30킬로인가요? 30킬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20km/h. 답은 2번이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